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올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요. 예. 소리 소문 없이 강했던 주식 대표적인 패션주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패션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주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정말 큰 재미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의외로 강한 모습 보인 것이 바로 소위 섬유의복 패션주가 되겠는데요. 예. 4월 이후만 보더라도요. 섬유의복 업종 지수라는 게 딱 있는데요. 8.19%가 올라갔습니다. 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이게 화면이 되겠는데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코스피가 5.25%가 4월 이후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섬유유업종 8.19%.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13%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한쪽은 내려가는데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금까지 상황이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장 흐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백화점 이렇게 가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라인 그런 거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 네. 약간 비싼 쪽 라인 가면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게 그래요? 있고요. 또 그런 데 보면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뭐 1, 2층보다 3, 4층 라인 그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 보면 오히려 좀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중국 사람들 많이 오면서 사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성복 라인인데 약간 비싼 쪽인데 거기도 역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면세점 라인들 그리고 실제로 면세점은 아니지만 요즘 시내 면세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 많이 사고 쉽게 해서 상위 계층의 중심이 늘어나고 면세점 라인이 회복되는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의 흐름들이나 배경들을 살펴봤는데 종목별로 얘기하면 조금 더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예. FNF가 되겠는데요. 물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섬유의복보다는 어찌됐건 화장품의 영향이 좀 강한 거라 많이 아실 텐데요.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올해 들어서 166%나 올라갔고요. FNF도 87.80%. 그러니까 지난 주말 금요일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일단 더블이나 거의 2배 이상 났으니까 주가 대단합니다. 많이 오른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회사를 하나하나 좀 그래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네. 어떤 사업군인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대표적으로 신세계 뭐 계열사인 건 너무나 이름에 써 있는데요. 예. 쉽게 해서 신세계에 사는 백화점이라든가요, 면세점 요즘 많이 들어서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어떤 패션이라든가요, 그리고 화장품 이런 생활용품을 갖고 들어와서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직접 브랜드를 뭐 해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세계 인터넷이 되겠는데 예. 일부분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일부분은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는 거 되겠고요. 또 우량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백화점 아니라 외부에도 파는 거 있겠고요. 글로벌 이 부분은 투배부는 국내 패션이라는 코스메틱 있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예. 이마트에 가서 소품 파는 매장을 좀 가봤거든요. 이마트 안에 있는 건데 네. 그게 뭔가 해갖고 딱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름은 이게 자주인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 자주. 네. 네. 그걸 또 딱 띄워보니까 신세계 인터넷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야 정말 여러 군데 하는구나 맞아요. 하는 거가 바로 자주 맞죠. 네. 예, 그거가 딱 있는 거가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실제로 보면 그 브랜드라 보면 조지 알마니 이런 것도 있겠고요. 돌체, 디젤 이런 거 있겠고요. 가바나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거죠. 디젤, 뭐 지방치, 갭 이런 것들이 대표 브랜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여 개의 브랜드를 360개의 매장에 있겠고요. 해외 합작 프리미엄 브랜드 뭐 비치 뭐 있겠고요. 그리고 수입 화장품 브랜드가 계열사 내 이런 데 많이 있겠고요. 올해 화장품 영업 이런 거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70%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는 패션에서 좀 화장품 쪽 얘기 많이 하겠고요. 패션 그 FNF는 뭐 올해 워낙 히트 작품 있지 않습니까? 디스커버에서는 롱패딩 있지 않습니까? 예. 겨울에 많이 붙였던 거. 그리고 모자 사업은 아닙니까? MLB요. 네. 그러니까 MLB가 한 44%, 디스커버리가 40% 정도 하겠고 여기 있고 MLB 키즈 이런 것도 15% 이런 것들이 올해 워낙 히트 제품이 있어야 되겠고요. 2018년 1분기에 IFRS 비교 제품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8%, 영업이익이 한 22% 정도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300%나 늘어나는 것이 FNF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FNF 살펴봤는데 기억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휠라코리아도 잠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2번 정도 했죠. 아웃도어라든가 애슐레저 설명할 때마다 맞아요. 휠라코리아가 워낙 올라갔는데요. 금년에 100% 이상 올라갔죠. 매출액이 160%, 영업이 1,700%. 뭐 엄청 올라갔는데 워낙 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정적인 어떤 필라에 대한 로열티를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 장점인 것이 휠라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휠라코리아도 물론 그러겠지만 FNF라
인터내셔널이랄지 네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특히 뭐 그런 경우에는 면세점과도 좀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뭐 당연히 신세계, 특히 신세계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됐잖아요. 네. 인천공항 터미널 1의 사업을 다 따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게 있고요. FNF는 면세점 상품 구성이 좀 마진 높고 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레버리지가 그렇겠고요. 또 에미레이트 모자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겠고요. 필라코리아는 이게 재미나는 거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형 면세점에 진출한 적이 없었는데요. 예. 금년 5월 이후에요. 롯데라든가 신세계 아이파크, 호텔신라 면세점 등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네. 더 쿠폰 주고 그러니까 아마 젊으신 분들은 면세점도 온라인에서 많이 하는 분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에 들어서 국내에 1992년에 들어온 이후 주요 면세점의 채널은 처음으로 입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회사가 모두 어찌됐건 면세점 사업에 최근에서의 호황에 일단은 거기에 좀 발을 어떤 디디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물론 뭐 좋게 보겠죠. 좋게 볼 텐데 네. 또 워낙 많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네, 얘기하고 그냥 있습니까?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도 또 이들의 소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면 된다는 거 많이 아실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 보면 동네 조그만 어떤 옷가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조금 이름 있고 이런 것들 비싼 라인 그리고 약간 저렴한 라인은 대부분 소위 유니클로 이런 것들이 다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소위 밸류에이션에 주는 프리미엄들이 극과 극으로 가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FNF나 필라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유일한 리스크는 너무 많이 오는 주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는 거 빼놓고는 네.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세점 판매 호조라든가요. 특히 화장품 등 이런 건 신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출석해서 실적의 모멘텀이 추가로 있다. 그러면서 업계 전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두 군데 정도 시각이 있다는 거 전해드렸습니다. 증권가 의견은 들어봤는데 위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딱 하나밖에 안 보고 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뭐 계속해서 관찰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신증권이 22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이 21만 5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좀 제시하고 있는 건 이거보다 좀 상당히 조금 여전히 10% 이상 여전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탑이긴 하지만 예. 오늘 이제 이슈는 신세계가 이제 또 땄거든요. 네, 맞아요. 땄는데 면세점 사업 땄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신세계에 대해서 목표 주가 좀 내린 곳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싸게 불렀기 때문에 신세계에서는 영업이익을 좀 냉정하게 보면 하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 2019년 조금 내리는 곳이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건 오히려 땡큐죠. 어찌됐건 자기네가 그렇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처가 더 늘어나니까 저는 신세계는 어떻게 흔들거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장기 매수, 신세계 인터넷으로 여전히 또 똑같이 장기 매수 의견 오늘 두 종목 모두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신세계 그리고 아무래도 수혜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패션 업종에 대해서도 이런 상승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